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좋을 턱이 없었던 그런 장세 속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양지수가 빠지고 또 하락 종목수가 많은 상태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좀 부담되는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출회되는 하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간 시장을 주도했던 조선업종이라든지 방산까지 다 일제히 하락을 하다 보니까 뭐 시장의 해지 종목으로서 오랜만에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 참 다시 올라가는 걸 보면서 참 오늘 시장이 별로 할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약간의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두고 시장을 바라볼 필요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거는 어제부터 이미 저희 회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 그 주된 내용은 어제 장중에 이미 나스닥 선물이 5일선을 이탈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었고요.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2시경이었을 거예요. 오후 2시경에 5일선을 이탈하고 나서 다시 올라왔는데 그 구간이 저항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최근 안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 사실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었죠. 그런 구간에서 밀렸기 때문에 시장에 데미지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미국 시장을 먼저 좀 체크를 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 이제 제가 영상에서 이런 내용을 언급을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구간입니다. 어제 이제 지수가 5일선을 이탈하는, 이 저점 근처를 이탈하는 순간 이미 추세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미국 지수고, 지수적으로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파동적으로 보더라도 하락 A, B, C파가 나오고 상승 1, 2, 3, 4, 5, 상승 5파가 나왔다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구간에서 또 다시 시장의 하락이 나왔을 경우에는 하락 A, B, C파도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게 조금은 맞지 않을까. 설사 지수가 빠지지 않더라도 현재의 지수의 위치가 굉장히 어중간한 자리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시장의 악재가 출현을 하게 되어도 심리적으로 많이 불리한 구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리스크 관리는 지금 필요한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국내 지수로 봤을 때도 코스피도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어떻게 보면 몇 개월 동안 올라야 될 거를 불과 한 달 만에 4월 9일이고 오늘이 이제 5월,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굉장히 빠르게 저점에서 이 위에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에서 조정이 나온다면 한 차례 좀 깊은 하락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생각을 하고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한 종목군들은 계속 강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5일선을 이탈하면 정리를 하겠다, 혹은 나는 이걸 좀 길게 봤기 때문에 뭐 입절 라인을 좀 느슨하게 보겠다, 각자의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같이 해봅니다. 자, 준비된 내용 좀 더 보면서 시장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지금의 시장의 하락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건전한 하락이고 꼭 시장에 필요한 조정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시가 매일같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살 종목도 없어지고, 오히려 자칫 잘못해서 이제 시장에 버블을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한테 더 불리한 시장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러한 구간에서 적당한 조정을 받고 다시 가는 것은 상당히 또 필요하고, 또 그래야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돈 벌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조정을 보인다면 뭘 봐야 될 것인가 매일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잘하는 업종, 경쟁 우위가 뚜렷한 산업, 그 안에서 답을 찾으시면 되고, 또한 성장의 섹터의 대장주를 눈여겨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코로나 테마를 더 본다? 이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네, 시장이 조정을 받았고 내일까지 조정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 정도 더 네, 이 코로나 관련주가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내일 예를 들어서 코로나 관련주가 하루 더 올라가게 된다면 과감히 네, 이쪽 테마를 던져버리시고 내일 연속적인 시장의 하락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빠지면 다음 주 월요일날 반등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시장을 대비하십시오. 자, 오늘 보면 양시장 다 하락 종목 수가 많은 상태에서 마감이 좀 됐고요. 뭐 장중에는 코스닥이 1250개 정도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락수가 상당히 좀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특히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고 또한 조선업종도 많이 흔들림을 좀 보이고요. 여러 가지 업종에서 많이 하락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한 환율이 지금 대폭 좀 떨어졌는데요. 1378원대까지 내려왔죠. 이러한 흐름을 보여서 그런지 수출주들까지 조금 약세를 보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급부로 환율이 이제 워낙 강세로 가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약간 좀 애매한 것이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워낙 절상에 들어간 거 아닌가라는 말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내수주가 좀 센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호텔 신라라든지 롯데 뭐 지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사실 별로 보고 싶지는 않은데 좀 올라와서 일단 한번 코멘트 정도 드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싶고요. 자, 그 밖에 오늘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불리했죠. 뭐 코스피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8천억을 이렇게 8천억 그러니까 1조를 매도가 나오고 이를 개인들이 또 다 받아버리는 모습이었는데 장후 네, 넥스트레이드에서 좀 수급이 좀 바뀌었는데요. 뭐 2천억이 좀 숨막히면 돼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자, 이어서 미국 증시는 최근 미중 무역 협상과 90일 관세 유예, 사우디발 대규모 투자 유치 등 여러 가지 호재로 저점 대비 큰 폭의 상승이 이루어졌는데 어제부로 일단 지수의 5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현 구간에는 각별히 신경을 쓰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대신 반등의 강도가 강하고 유동성의 힘이 여전히 나쁘지 않기 때문에 조정의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저는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번 조정에 주도 업종을 잡는 것은 충분히 해볼 수 있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철저하게 시장이 나눠져서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심플하게 말해서 지금 현 구간에서 접근하면 안 될 섹터와 종목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반대로 시장이 빠지던 말던 계속 올라가는 섹터가 존재하죠. 일단 뭐 2차전지, 반도체, 제약바이오 최근에 보면 흐름이 지속적으로 안 좋습니다. 계속 안 좋습니다. 뭐 2차전지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큰 폭의 하락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이제 반대 매매라든지 여러 가지 투매 물량까지 오늘 좀 나온 것 같은데 기술적 반등은 조만간 있을 것이다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게 기술적 반등하고 추세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저점에서 어떠한 종목을 한 50% 정도 당겨버려야죠. 저점 대비해서 50% 최소 30% 이상 강하게 당기면서 뭔가의 이 시그널의 변화가 나와야 이게 바닥을 쳤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아서 2차 전지는 어렵다라고 할 수 있고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건지 아무튼 반도체는 정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반도체가 2차 전지보다 더 어려운 게 반도체 쪽 같다 생각이 들고요. 제약바이오는 차별적으로 딱 비만만 가고 있습니다. 비만만 가고 있고 오늘 이제 뭐 어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기 때문에 바이넥스가 좀 간 것 같은데 특별히 뭐 바이넥스가 좋아서 움직였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바이넥스도 별로 뭐 관심은 없고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 종목군들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밀리게 된다면 여전히 관심을 갖고 볼 생각이고요. 뭐 리가캠 바이오가 다시 바닥을 좀 다지는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체크 정도는 하고 볼 수 있지 않나 정도로 생각하지 여기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수주 및 한한령 관련 섹터는 저는 계속 좋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엔터 섹터 특히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호텔, 카지노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차트를 함께 보면서 바라보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조선, 방사, 원전
전력, 인프라 전부 한국이 미국보다 잘하는 섹터죠. 잘하는. 그렇기 때문에 관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설사 90일 유예 전에 미리 물량을 땡겨서 간 섹터도 존재할 거로 좀 보는데, 이런 조선, 전력, 방산 이런 쪽은 사실 관세랑은 제가 볼 때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다. 특히나 일론 머스크의 발언, 내년 중 혹은 말 경에 전기 부족 사태가 펼쳐질 것이다.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의 전기 부족으로 인해 가동이 안 될 수도 있다 라는 발언. 근데 이 전력의 변압기는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성장주 관점에서는 보통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성장주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이 넘버스가 뒤따라오지 않죠. 꿈을 먹고 자라고 미래에 발전할 수 있는 청사진이 그려져야만이 그러한 섹터가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아이디어가 됩니다. 6월 달에, 즉 5월 달에는 많이 없겠지만은 6월 달에 우주 항공도 있고 자율주행도 있고 로봇 섹터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미리미리 쌀 때 길목을 지킨다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고, 종목 선정은 필히 대장주로 해야죠. 대장주라는 것은 여러 가지 관점을 둘 수 있겠지만 일단 시장에서 써야 되고, 잠재하고 있는 이 기사 내용들, 기술력 등이 얼마나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내용들인지 여러분들이 다 기사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뭐 저는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다 언급을 했기 때문에 뭐 여기다가 글로 안 적는 것 뿐이지, 종목군들은 다 알고 있죠. 누가 대장이고 누가 잘 갈 것이며 누가 신고가를 찍을지. 왜? 다 찍었으니까, 다 맞췄으니까, 다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 관점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최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철저하게 갈려서 움직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선업종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고요. 뭐 방산도 마찬가지로 피라미드로 계속 올라가죠. 파마 리서치도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가죠. APR도 실적 발표 이후에 그냥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갑니다. 하나도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가다가 좀 위험 신호가 엊그저께 떴기 때문에 하락을 한 것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계속 올라갔죠. 근데 단기 고점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지금 워낙 시장의 개별 종목선에서 순환이 너무나 빠른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철저하게 주도주 안에서 종목을 보는 거고, 내가 자신 없다 하면 최대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분명히 찾아오기 때문이죠. 자, 종목군들 볼까요? 자, 종목군들 좀 볼게요. 최근에 시장 보면은 신규 상장 종목군들의 장세가 일부 있었습니다. 뭐 나우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로켓 헬스케어 이쪽도 그렇고,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도 마찬가지죠. 지금 신규 상장 종목군들 이렇게 해서 양복이 더 많은 상태에서 계속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강한 것 같다. 방금 이제 나우 로보틱스가 저 위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좀 언급을 했고요. 저는 나우 로보틱스 매매를 좀 계속 좀 이어오고 있네요. 아침에 사실 이거 낙주로 좀 걸어놨다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팔아버리고 했었는데, 다시 이제 여기서 돌파할 때 돌파로 들어가서 많이는 아니고 2~3% 정도 뛰기 매매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일단은 나우 로보틱스는 계속 지켜볼 것 같습니다. 시장 대비 좀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신규 상장한 달바 글로벌 관련해서는 시가총액 1조 3천억인데 연간 영업이익이 한 500억, 600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파마 리서치와 거의 그 VT랑 거의 비슷한 흐름인가 정도 생각을 하는데, VT보다는 영업이익이 낮아요. 그래서 달바 글로벌은 약간 고평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가치까지는 받긴 좀 어렵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내일도 신규 상장 종목이 있죠. ENCell이라는 종목이 상장을 하는데, 과거 Y바이오로직스와 ENCell 그 다음에 어디 해가지고 ADC 치료제를 기술수출을
조단위로 한 기업이기 때문에 내일 그 종목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의 핵심은 뭐다? 시가입니다. 시가를 지켜주냐, 지켜주지 못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신규 상장주는 하루 이틀 지나더라도 그 상장했을 때의 이 시가를 넘고 고가를 넘기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넘기면 그런 종목군들은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염없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은 삼성물산이랑 이쪽을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어제 이제 뜬금없이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승을 했어요. 저도 장 끝나고 막 여러 기사들을 보니까 인적 분할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봤는데 이미 이 정도로 올랐다라는 거는 선반영이죠. 어제 이제 삼성물산은 그거 말고도 우주항공 쪽 진출한다 이런 내용으로 올라갔을까, 혹은 원전으로 올라갔을까, 그런 생각도 다 했는데 이 단순하게 인적 분할 이슈로만 올라왔다면 이런 자리에서는 10중 8구 저항을 받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치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뭐 삼성물산 선물 하방 베팅으로 소량이 들어갔기 때문에 크게는 벌지 못했는데 딱 그 매매만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쪽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바이넥스가 사실 이렇게 올라간 건 제가 봤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슈 때문에 같이 올라간 거라고 한다면 얘는 특별하게 메리트를 느끼긴 좀 어렵겠죠. 제약바이오를 봤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몇 개만 좀 체크를 해보면요. 최근에 ABL 바이오가 플랫폼에서 대형 기술 수출을 해내고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리가켄 바이오는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죠. 지금 시장에서는 리가켄 바이오도 연내 라이센스 아웃 가능성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추세로 봤을 때는 이제 이 수평 추세선 말고 이런 상승 추세선을 이제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줘서 여기서 이제 삼각 수렴이 약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돌려주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항상 올라갈 때는 중요한 거는 이 앞에 음봉의 거래량을, 음봉이 있는 구간들 수평적으로 맞고 떨어진 자리를 거래를 터트리면서 이슈와 함께 돌파를 한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여기가 단기 고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는 봤고요. 그 다음에 신규 상장주 이야기 했고, 워낙 이쪽은 변동성도 크고 종목군들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매매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변압기를 좀 볼 텐데요. HD 현대일렉도 상당히 많이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40만원의 박스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40만원의 HD 현대일렉은 좀 갇힐 것 같다 생각은 드는데요. 일진전기는 밸류에이션으로 볼 때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밸류를 저는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진전기는 11선 기준으로 볼지 혹은 좀 더 밑으로 떨어지면 볼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파동으로 보면 사실 이때 하락했던 이 구간을 그냥 없었던 구간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왜? 시장의 하락에 의해서 같이 빠져서 약간의 투매가 발생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승 추세 안에서 이 구간이 돌파가 되면 결국은 35,000원을 보러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한 28,000원 9,000원 정도 사서 손절 5% 잡고 최대 목표치를 35,000원에서 예를 들어서 38,000원까지 목표치를 잡는다면 업사이드는 30%, 하방은 5% 정도 이렇게 제한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 메리트는 있는 종목이 일진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보면은 사실 일진전기 외에 가온전선이 신고가를 쳐버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쪽 전력 인프라 섹터가 생각 외로 훨씬 강한 시장이구나, 훨씬 강한 종목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전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어제,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4만원을 장 초반에 찍었습니다. 즉 의미 있는
라운드 피겨 가격이죠. 4만원이라는 의미 있는 가격을 터치를 하고 일단 빠졌기 때문에 이 친구는 할 건 다 하고 빠졌다. 단기적으로 4만원이라는 구간 자체가 일단 의미 있는 숫자를 찍었기 때문에, 또한 3만원을 넘기면서 시세가 분출이 된 거죠. 그럼 단기적으로 3만원에서 만원이 올랐기 때문에 종목이 일정 부분 조정을 받고 가도 이상하지는 않을 겁니다. 매일같이 조 단위의 돈이 터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그냥 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미 있는 종목은 이러한 구간에서 다 반등은 나오면서 죽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질적으로 보면서 이거는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부터는 좀 저도 눌림으로 이 종목을 좀 볼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BHI도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조정 워낙 많이 올랐죠. 지금은 신규로 들어가기는 부적절한 상황이고, GNC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종목들이 빠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이 올해 저점 대비해서 130%가 올라왔더라고요. 굉장히 단기에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월봉에서 최대 매물대, 주봉에서 최대 매물대, 일봉에서 천일선에 의한 저항 구간, 모든 게 저항을 가르치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느닷없이 오후에 주가가 좀 올라왔죠. 저도 이거 보면서 회원님들한테 이 올라와서는 안 될 이슈에서 왜 올라온지 이해를 못 하겠다. 이거 눌림으로 받으면 죽는 차트가 떴기 때문에 절대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 좀 했습니다. 뭐 저는 이제 이거는 원칙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헤드앤숄더가 나온 거죠. 그래서 헤드앤숄더가 나오면서 떨어지는 거는 원칙적으로 이거는 하방 베팅이 맞기 때문에 선물 매도를 좀 해서 적당히 먹었는데 11선이 깨지면서 폭락이 나와가지고 다는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반등하면 다시 들어가야지 생각했는데, 이 엄청난 폭락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내일 올라오더라도 절대 매수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를 안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거래원에서 이제 하나솔루션 거래원에서 대규모로 개인 수급이 유입이 좀 됐습니다. 특히 이제 키움에서 대규모로 돈이 좀 들어왔는데요. 이게 이제 언제 수매수가 확 늘었냐면, 시간에서 좀 많이 던졌네 개인들. 여기에 한 20만 주 정도 있었는데요. 이 시간대 20만 주 정도 있었는데, 떨어지니까 이 모든 걸 키움에서 전부 다 받는 겁니다. 종목을 키움하고 미래에셋 두 창구에서 이 떨어지는 칼날을 개인들이 싹 받아버린 거예요. 받으면서 손절을 했는데 결국은 받는 수량이 훨씬 많다. 한 100만 주 정도 제가 봤을 때는 받아버린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렸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조심하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조심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변압기는 아직 볼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저는 보고 있다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우주항공 쪽이 최근에 뭐 좀 올랐다가 잠깐 눌림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5월 27일 날 우주항공의 날도 있고 6월 달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다 말하기 좀 어렵지만 골든돔, 그리고 중국의 드론 항모가 이제 출격을 합니다. 100대 드론을 동시에 뿌릴 수 있는 그런 드론 항모의 이 출현도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고요. 뭐 캔코아도 괜찮고 세트랙아이도 괜찮습니다. 이런 종목군들 조정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 쪽도 봐야죠. SOS랩 많이 떨어지면 하단에서 잘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로봇주들을 보면 원익홀딩스 그나마 윗단에서 좀 놀고 있는 거 있고, 로보티즈가 돌파를 했는데 지금 투자 경고 걸리면서 지금 연 이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연 이틀 급락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사실 아침에 여기서 한번 추천을 했고요. 올라갈 때 일단 팔아버려라 하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좀 안 봤는데 내일 하루 더 떨어진다면 3운봉이죠. 내일 3운봉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여기서 도치가 나오는지 의미 있는 구간, 제가 설정해 놓은 자리까지 내려오면 내일도 매수로 접근을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접근을 해서 한번 매매 대응을 할 것 같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인벤티지 랩이 사실 이거는 코로나로 올려버렸기 때문에 좀 다소 부정적이네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승이 없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코로나로 주가를 올렸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약간 좀 매물이 이상하게 쌓여버렸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런 흐름은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쪽은 잠시 매매를 좀 쉬어봐야 되겠다. 지금은 바로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주들의 조정이 온다면 현 구간에서는 계속 현대 미포조선을 볼 것이고요. 어제 세진중공업을 전량 매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조선의 밸류체인들이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조선의 최고의 기자재를 다시 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엔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HD 현대 마린 엔진의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엔진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여기 추가적으로 지금 STX 엔진이 하나 그룹에 지금 M&A 될 가능성이 좀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종목도 뭐 K로 놓고 봐야 되나? 이 종목도 잘 지켜봐 줘야 되는 종목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수렴하다가 어느 순간에 인수합병 된다고 이렇게 툭 치고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좀 체크를 해놓고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은 뭐 매매를 많이 하질 않아서 뭐 따로 코멘트는 드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